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단기간에 그런 메리트를 프리미엄으로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나올 숫자들 실적입니다. 그런 것들로 놓고 우리가 예상치를 대입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극재 쪽에서 지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것은 물론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도 향후에 꾸준히 같이 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같은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네. 네. 이쪽은 이제 저도 좀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리튬 쪽이에요. 아까 리튬.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LFP 배터리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 테슬라 모델 3에다가 적용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터리 자리를 더 확보해서 배터리 그만큼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럼 네.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지는데 대신 주행거리도 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또 이슈 나왔죠. 테슬라에서 주행거리 속였다 막 이런 이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배터리 쪽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완전히 엔트리 모델에만 들어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급률 침투율이 10%를 넘어가고 있고 올해는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팔리죠? 엔트리 모델이라던가 경차보다는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고 대형 SUV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거기에 LFP 배터리 못 들어가요.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배터리를 관련된 하이니켈 쪽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순도의 탄산 리튬이 필요해요. 양극재 쪽으로 이제 그게 공급이 돼야지만 양극재가 만들어지고 그게 배터리 쪽으로 와서 셀 이런 모듈 팩 이런 형태로 만들면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그런 쪽에 탄산 리튬 가격이 얼마 전에 톤당 1억을 돌파를 했어요. 네,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예전에는 LFP와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 NCM 배터리와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탄산 리튬 가격,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만큼 지금 이 가격 차가 줄어들었던 거죠. 근데 다시 조금 탄산 리튬 가격은 빠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탄산 리튬이 아니고 수산화 리튬이에요. 그것도 농도가 99.99% 이상이 돼야지만 배터리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런 LG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10%가 안 돼요. 8%가 안 됩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한 100원 정도 팔았을 때 한 8원 정도 남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강봉 리튬이라고 있어요. 그쪽이 이제 이런 수산화 리튬 이런 쪽들로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70%. 와. 그럼 100원 팔면 70원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두고 전기차의 선두주자로 완성차 업체 정말 엄청난 기업을 이끈 천재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 정제 사업에 대해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이거는 license to print money라고 그랬어요. 그냥 돈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한 거죠. 그만큼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열심히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이 사업을 아르헨티나 연무 확보하면서 거기다 시설 투자 1조 원 가량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2025년에 양산이 아르헨티나 연무에서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리튬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사명을 다 바꿨어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라는 두 개의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여기서 너무 길어질까봐 내용이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스코에서 그 당시에 지금 아르헨티나 연모를 개발하는 기술을 포스 LX라고 대대적으로 2010년 초반에 기술 경합을 시키면서 사내에서 이 기술을 포스코의 포스 LX다. 포스코 리튬 익스트랙션, 포스코 리튬 정제 기술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술을 개발했던 분이 이제 이런 기업을 인수한 비상장사의 대표분이에요. 나가서 이제 회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포스코에서 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소송 이런 것들이 좀 붙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너 이거 네가 개발한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 했던 거니까 우리 기술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 쓰지 마라 뭐 이런저런 소송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엔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어요. 네. 이게 개인으로 나가서 이런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이긴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단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그 특허의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침해를 하지 않았다. 기존의 기술을 인정을 해줬던 것 같고요. 특허청에서도 나가서 하셨던 분이 개발한 지금 특허가 CULX라는 거예요. 전웅 리튬 익스트랙션. 그래서 이분의 성함이 이제 전웅이라는 분인데 그거의 이니셜을 따서 CULX라는 기술을 이제 특허에다가 등록을 하셨고요. 와.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네. 세계 66개국 정도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을 할 때 기존의 특허와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이게 더 진보될 만한 뭔가가 없다라고 하면 특허 등록을 안 해줍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특허가 등록됐다는 건 분명히 기술에 진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했다. 물론 이 하이드로 리튬의 상위 회사예요. 리튬 플러스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하이드로 리튬에서 그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조하는 데 필요한 결정화 장비라는 것을 다른 외부 업체에서 이걸 받아와가지고 이 리튬 플러스라는 쪽으로 판매하는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진행은 일단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달청에서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조달해 놨었던 고순도의 탄산 리튬을 이 업체로 리튬 플러스로 대여해주는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테마주, 그냥 주가 끌어올리고 작전주,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그런 건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이렇게 생산된 이 샘플들을 아마 각각의 양극재 업체, 뭐 전해액 업체, 뭐 이런 쪽들로 다 보냈을 겁니다. 거기에서 퀄 테스트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이거 해보니까 우리 배터리 등급으로 쓸만하다라고 나오면은 그 뒤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따라오겠죠? 정식적으로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촉매 반응으로 한 2시간 정도에 그리고 포스코에서 하는 것보다 높은 회수율 이 호수에서 70% 정도가 포스코의 기술로 지금 포스 LX로는 회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허상으로요. 근데 이쪽에서는 거의 99.9%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포스코가 그 염호를 가지고 한 우리가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이 리튬이 묻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염호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CULX 이런 기술들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 CULH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100년이 아니고 회수율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만큼이겠죠. 그러면 한 140년에서 이 정도를 쓸 수가 있다라는 단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기술보다도 더 진보된 기술들을 특허를 등록해서 이걸 가지고 샘플을 생산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정말 공급 공시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검증을 공식적으로 오피셜리하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주가가 일단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리튬 정제의 역사를 이 기업들이 써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향후에 한 번 더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에코프로비엠이 엄청 오를 때처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튬 하면은 포스코밖에 저는 사실 몰랐는데 그렇죠. 오늘 차장님 통해서 하이드로 리튬하고 네. 어반 리튬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시면서 지금 당장 사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술력들을 보고 이미 샘플들이 다 퀄 테스트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적인 유의미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들을 지켜봐도 괜찮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차장님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네. 2차 전지,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두 축을 좀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네.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기업이 좋다라는 것들은 다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근데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 기업의 주식을 바로바로 사야 되는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느냐 이거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정말로 10만 원 목전까지 올라갔을 때 사셨던 분들 정말 그게 현금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고 장기간 묻어 놓으시면서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냥 이거 나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시고 묻어 놓으시면 언젠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좋은 기업이니까 여기저기서도 다 좋다고 하네. 그래서 그동안에 나는 시장에 참여를 못했는데 다른 참여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주가가 막 팬데믹 이후에 20배, 30배, 3배, 4배, 5배, 가상화폐는 뭐 100배까지도 올랐다며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나 그동안에 못 벌었으니까 내가 가진 현금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레버리지 써서 들어가자라고 하시면서 스탁론, 뭐 신용 이런 것들 들어가셨던 분들은 정말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도 반대 매매가 나가요. 네. 이런 암울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 반대 매매 한창 나갈 때 정말 삼성전자 이거 괜찮은 기업이니까 나 버텨볼래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 반대 매매선 다가오면 넣으시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반대 매매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첫날인데요. 기업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기업이 좋다. 근데 막연하게 좋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무엇 때문에 좋고 향후에는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아질 거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 최고 시총 기업이고 이것저것 다 잘 만들고 반도체 정말로 세계에서 최고니까 좋아.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고 심도 있는 공부들을 기본적으로는 하셔야 돼요. 그거에서 이제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dart.fss.or.kr 들어가시면은 전자공시, 그냥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쳐보세요. 그러면 전자공시 사이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통합 검색에서 거기다 기업명, 내가 궁금한 기업을 쳐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쳐보시면은 쭈루룩 이제 나와요, 문서들이. 그 중에서 봐야 될 것은 연말에 이제 사업 보고서,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여기 들어가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되더라도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쭉 읽어보세요. 그럼 그 IR 담당자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며 시장 점유율은 어떤 거며 어떤 제품을 만들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을 공부를 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기본적인 분석만 가지고는 현명한 투자자가 제가 볼 땐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보강을 함으로써 이 기업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사야 되는 시점은 언제야? 팔아야 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언제일까?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런 타점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공부가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꼭 노하우를 만드셔가지고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어느 하나만 치우치는 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아요. 양쪽을 다 가지고 보완을 해나감으로써 조금 더 타이밍적인 면 그리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더 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